그래서 파일 위치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 다운로드 여기다 바로 풀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럼 혹시라도 이제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 2장에서 부트스트랩으로 더 쉽게 화면 꾸미기 있죠. 8번. 여기 들어가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거 압축 푸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압축 풀리면 이렇게 나오죠. 부트스트랩 대시 5.1.3 대시 디스트.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여기 CSS에서 요거 부트스트랩 min.css 요거 끌어다가 썼거든요. 요게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코드가 모여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JS라고 있어요. 이제 JS는 뭐냐면 화면이 이제 보통 웹 화면이 예쁘게 좀 꾸며도 뭐 색깔이나 레이아웃 정도만 바꾸는 거지 막 움직이진 않잖아요, 화면이. 그죠? 그래서 막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런 막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게 하거나 할 때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준비가 된 걸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2-8에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내비게이션 바로. 좀 내려보시면 이 부분이죠. 파일 추가하기. 자, 요거 bootstrap.min.js 요 파일을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 갖고 와야 됩니다. CSS처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거 있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두 개의 폴더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JS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어요. bootstrap.min.js 이 파일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C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여기 스태틱 있죠? 여기다 컨트롤 V 하세요. 안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일단 창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쫙 조금만 줄여줄게요. 됐죠? 그리고 아까 이거 다운로드 받은 부트스트랩 JS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요 CSS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추가를 이미 해놨고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예쁘게 만들었었죠. 요거까지 추가하면은 화면을 막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스태틱 폴더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교재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추가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베이스 HTML 가셔가지고 이 코드를 추가를 하셔야만 이제 HTML과 JS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파일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 작업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이렇게 중간 부분 보시면 부트스트랩에 필요한 파일 추가하기라고 해서 bootstrap.min.js 파일을
여기 스태틱에다 이렇게 붙여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base.html 있죠? 컨트롤 P, 베이스. 여기 링크라고 해서 이제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파일 복사했으니까 다시 최대창으로 키울게요. 여기에서 연결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거다.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템플릿, HTML 파일들은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는 걸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화면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꾸밀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프론트엔드 쪽을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 수업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거 우리 화면으로 돌아와서 화면 좀 줄이시고요. 햄버거 화면 나오죠? 누르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는 거를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 이제 include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include 기능은 뭐냐면 이게 약간 상속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HTML 파일이 하나 있을 때, 자, 이제 뭐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죠? 베이스 HTML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만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속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냥 필요한 것만 작성하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여기다가 익스텐즈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이렇게 한 줄 추가하면은 요거랑 요 코드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b.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작성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필요하면 정확히 이 부분을 여기로 이제 독사할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이거 역시 한 줄에 코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상속이 아니라 이렇게 끼워 넣기라고 해서 include라고 합니다. 그래서 include라는 문법으로 이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추가가 돼요. 이 내용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얘가 보여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nebuba.html이라는 파일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베이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때려 넣었죠. 내비게이션 바. 근데 만약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코드가 이 베이스 HTML 코드가 엄청 길어지면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거거든요.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요거를 다른 HTML 파일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블럭처럼 사용을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내비게이션 바 이 코드를 잘라내신 다음에 이 템플릿 있죠? 이 그냥 템플릿 폴더에다가 nevu.html이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에서 내부바 코드가 빠졌으니까 저희가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부바가 날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날아갔는데, 자, 다시 추가하면 되죠.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바 코드를 추가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HTML 파일로 따로 빼놨으니까 이제 얘를 include 끼워 넣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복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오타가 있었네요, 저는. 그래서 include 하시고요. nevu.html 뭐예요? 요거죠, 요거. 파일명으로 include 하시면은 이 파일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엄청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분리해가지고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nclude 하시면 하고 저장하시고 다시 보시면은 다시 생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프론트뿐만 아니라 프론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그런 성격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세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쓰시면 좋고요. 이런 개념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HTML 같은 거는 몰라도 돼도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는 다 만들었어요. 자, 놓치신 부분이 없죠.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교재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다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뭐 실수하시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바를 이렇게 붙이는데 조각 페이지로 만들어서 붙였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이징이라는 기능인데 이것도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능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페이징인데 다행히 플라스크에서는 여러분들이 페이징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징이 뭐냐면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이 스크롤 보이시나요? 여기? 게시물 이 질문 목록에 300개면은 그 300개 밑에 쭉 한 번에 출력이 돼가지고 스크롤을 내리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시판 보신 적 없죠? 그렇죠? 네이버만 봐도 여기 보세요. 이게 페이징이죠, 이게. 이쪽으로 넘기면은 검색에 대한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오죠.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스크롤을 엄청나게 많이 내리셔야 돼요.
수백 개, 수천 개 될 거거든요. 검색 결과가. 그럼 한 번에 1000개 게시물을 이렇게 쭉 보여주려면 지금 딱 봐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개가 채 안 되거든요. 스크롤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페이징은 필수죠.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시물의 개수가 100개면은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겠다. 그래서 페이지를 10개로 나눠서 보여주는 기술이죠. 그걸 페이징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만들려면 이게 되게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기능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여기 교재를 보고 이제 여기를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질문을 한 300개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 300개를 여기서 만들면은 이거는 생 노가다잖아요. 이거를 이제 300개를 우리가 언제 만들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DB를 이용해서 300개를 즉시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자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플라스크 쉘에서 대화 형식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명령어, 자, 터미널 창 들어와서 플라스크 쉘 실행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 임포트 부분은 복사를 할게요. 잘못했죠? 복사해서 우클릭하면 복사되죠.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은 뭐 복사를 해도 되지만 너무 복사부잡게 하면은 뭐 이런 거 자주 쓰게 되는 건데 직접 쳐가지고 숙련을 시키는 편이 낫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포문이죠, 이거? 레인지 이용해가지고 300번 0부터 299까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땡땡 하시고 엔터 치면은 점점점 나오면서 요 문구에서 이어서 문구를 칠 수 있어요. 탭을 하시고요. 인덴트 하시고요. 파이썬 문법입니다. 질문을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어야죠, 참.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요거 작성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게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실 때는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는 자동으로 증가되는 거고요. 서브젝트, 컨텐트, 크리에이트 데이트. 자, 그럼 서브젝트부터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거는 이게 좀 편하죠. 중괄호 뻥 뚫어 놓으면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는 걸 이용해서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i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트.
테스트 데이터 내용. 여기도 이렇게 번호를 한번 넣어줄까요? 자, 그리고 create date. 자, 요건 오늘 날짜로 넣어줄 건데 이렇게 데이트 타임 하시고요. n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큐가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그려쓰기 하신 다음에 db.session.add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다 했으면 엔터만 더 치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포문이 돌면서 이 큐가 퀘스천이 300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db에 추가를 하죠. 자, 그리고 하나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추가 다 했으면은 commit 해서 반영해 줘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300개가 생겼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등록을 해주세요. 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직접 손으로 치는 건 도저히 안되겠다 하시면은 일단은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거 그냥 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로라도 일단 해서 이 상태를 만드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스크롤 엄청 길죠? 이 번호가 막 뒤죽박죽인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이제 DB에 저장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만든 순서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냥 저장이 좀 다르게 저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거를 날짜, 작성된 날짜 기준으로 정렬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번호가 좀 뒤죽박죽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자, 됐죠? 이 상태로 만드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힘들죠, 보기가. 지금 딱 봐도. 그럼 이제 그 페이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퀘스천 리스트 이 화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 보시면 요거예요. 이 퀘스천 리스트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진짜 원래는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생기죠. 그죠? 이걸 이제 누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A 태그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다 href 해가지고 샵을 넣으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이제 7을 누르면 딱 그 7번째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 게시물 목록만 싹 가져다가 보여줘야 되는. 그러려면은 이 게시물 보여주는 뷰에다가 또 요청을 보내야겠죠. 뭐 퀘스천 뷰가 되겠죠. 여기다가 보내서 몇 번째 페이지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걸 구해와야 되거든요. 그걸 원래 이제 보통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파이 플라스크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다 대신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징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 우리 직접 만들지 않고요. 일단 이거 지울게요. 자, 페이징이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교재에 보시면 자, 페이징은 자, 뭐 페이지네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 페이지네이트 함수라는 거 이제 플라스크가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파일명은 question _view 이 파일이고요. 자, 이 리스트 함수에다가 이 두 줄을 추가를 하래요. 자, 해볼게요. 일단 여기 가셔야겠죠. 컨트롤 P question _view 그래서 요거죠. 요 함수에다가 일단 요거를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줄을 추가를 하십니다. 자, 일단 요거 뭐죠? request.args.get 자, 요거 우리가 한번 해봤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리스트 요 리스트 함수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로컬호스트에 5000번에 뭐였죠? 퀘스천에 리스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물음표 하시고 변수명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페이지란 이름으로 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면 우리가 이 퀘스천의 리스트 라우팅 함수를 찾아가지고 요거죠 요거 퀘스천의 리스트 요거죠 요거 여기서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이름으로 넘어오는 거 1이죠 1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라는 값이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없이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없는 걸 꺼낼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1로 잡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로 넘어온 값을 넣어줄 것이고 없으면은 디폴트 1로 해서 1 넣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퀘스천 리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DB에서 꺼내온 게시물 목록이겠죠. 여기 300개 들어있겠죠. 여기 300개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넘기면은 이렇게 300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자, 근데 이제 그 결과 목록에서 페이지네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DB에서 그 SQL 알케미 이용해가지고 결과를 리스트로 꺼내면 이건 무조건 페이지네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네이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몇 개의 정보를 넘기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교재에서 자, 페이지 네이션 객체라는 게 나와요. 다시 볼게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게시물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게시물 리스트, 그러니까 질문 리스트에서 페이지 네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요거는 어떤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객체 형태로 바뀌어서 사용법이 살짝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네이트라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DB 뭐죠? 쿼리 모델.쿼리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DB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거를 리스트라는 형태로, 파이썬 리스트라는 형태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DB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DB. 요거랑 요거랑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DBMS라고 하고요. 요거를 SQL 알케미라고 할게요. 그죠? 요걸 우리가 이름을 DB라고 지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요렇게 찾아달라라고 하면은 질문 목록 싹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파이썬 리스트로 이렇게 돌려주죠. 우리가 이거를 요 템플릿이라는 곳에 보내는 겁니다. 템플릿, 여기서 이름 뭐예요? 퀘스천 리스트죠. 퀘스천 리스트. 이걸로 리스트를 싹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쓰잖아요. 퀘스천 리스트에서 퀘스천 하나씩 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리스트가 요 템플릿 안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게시물, 그러니까 질문 목록 하나씩 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화면 그릴 때. 그런 식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네이트라는 걸 한번 함수를 사용해서 퀘스천 리스트에 페이지 네이트를 사용하시면은 이 리스트를 한번 감싸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페이지 네이트라는 걸로 바뀝니다. 페이지 네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페이지 네이션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뭐 몇 개 보여줄 거냐, 페이지당 개수 또는 뭐 현재 페이지 또는 여기에 뭐 마지막 페이지 번호. 자, 이런 정보들이 다 세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퀘스천 리스트에다가 페이지 네이트라는 거를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페이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같이 묶여서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형태로 넘어가요. 됐죠? 그때 이제 여기 요거랑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현재 페이지고요. 요거는 페이지당 보여주고 싶은 게시물 개수예요.
그래서 나는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줄 거다 라는 뜻이고, 요거 현재 페이지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저자가 작성한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적네.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 페이지를 누를 때마다 당연히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딱 선택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에 맞게 이 게시물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300개가 있으면은 이 4페이지면은 한 40번에서 50번 게시물 가져야 되잖아요. 10개씩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려면 몇 페이지가 4페이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야 되고 5페이지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가져야 되고 이걸 알아야겠죠. 그거를 이제 이 페이지 데이트라는 곳에 알려줘야 얘가 적절한 위치에서 10개 꺼내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현재 페이지를 기준으로 몇 번째 게시물을 가져야 되는지 계산식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플라스커에서는 그걸 대신 해줍니다. 그럼 복잡한 계산들은 얘가 대신 해줘요. 여러분들은 그냥 해당 페이지를 넘기면 10개씩 얘가 잘 쪼개가지고 현재 페이지가 4페이지면은 대충 40번째 가져오면 되겠네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면은 1부터 10번까지 가져오겠죠. 여기가 2면은 11부터 20까지 가져오겠죠. 여기가 3이면은 21부터 30까지 가져오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른 페이지에 맞게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페이지 정보들을 같이 이런 식으로 싹 묶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됐죠?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려드린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객체 있죠. 정보 덩어리. 거기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아이템스 뭐예요? 현재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시물 리스트. 요거죠, 요거. DB에서 꺼내온 게시물 리스트고요. 토탈은 뭐예요? 게시물 전체 개수. 그래서 요런 짜잘한 정보들 있죠. 제가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이 요런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징 만들 때 요거 참고해서 써라 이거죠. 자, 해서 이게 뭐 이것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템플릿에 이제 페이징 적용하는 거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넘기던 방식에서 페이지 레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하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게. 보여달라고 할 때.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스트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더 큰 객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던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얘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 템플릿을. 그렇죠? 요렇게 세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교재에 보시면 여기 question list.html 파일을 대상으로요. 요렇게 바꿔주면 된대요. 좀 볼까요? 컨트롤 P question 그래서 여기 question list.html 자, 지금 question list in question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꺼내잖아요. 근데 이거 없다 그랬죠, 이제. 이렇게 꺼내면 안 되고요. 이 question list는 이제 뭐냐면
이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더 큰 객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게시물을 이렇게 꺼내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지 네이션 안에서도 이 리스트를 꺼내야 되죠. 그게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아까 요거였잖아요. 아이템스. 현재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시물 리스트가 여러분들의 이 객체에 아이템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요 변수명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딱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요 퀘스천 리스트는 정말로 게시물 리스트가 아니라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더 큰 세트고요. 여기서 게시물 리스트를 얻고 싶으면은 아이템스를 이렇게 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템스예요? 여기 설명해 놨잖아요. 게시물 리스트 이렇게 꺼내려면은 아이템스라는 이름을 꺼내라. 그래야 이제 게시물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물 리스트에서 게시물 하나씩 꺼내가지고 작성하는 게 이제 먹겠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요거 게시물 리스트 아닙니다. 그죠?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선 저희 방식대로 한 번만 바꿔볼게요. 퀘스천 뷰스에서 다시 가가지고 요 퀘스천 리스트 있죠. 요 이름을 페이지 네이션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넘길게요. 이래야 좀 더 안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으신 거는 게시물 리스트가 아니에요. 게시물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기시면은 이제 이 퀘스천 리스트에 이 퀘스천 리스트는 뭐 없죠? 이거 보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페이지 네이션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꺼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네이션은 게시물 리스트가 아니니까 게시물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게시물 리스트는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아주 큰 그릇 안에 아이템스라는 항목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꺼낼 수 있어요. 됐죠? 잘 나오고 딱 몇 개만 나옵니까? 10개만 나오죠. 10개만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10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페이지당 10개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15개로 하면은 15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당. 만약에 5로 하면은 5개 가져오겠죠. 한 페이지당. 됐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여기를 만약 1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은 1부터 5까지 나오잖아요. 요거 이 번호로 보는 것보다는 요거를 보세요. 289, 290, 291, 292, 293인데 여기 제가 2로 바꾸면은 294, 295, 296, 297, 298 다음 거 가져오죠. 다음 거 5개. 제가 여기를 3으로 바꾸면 그 다음 거 가져오죠. 물론 여기서 번호가 조금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5개씩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쪼개서 가져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5개씩 쪼개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거를 얘가 알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1로 돌리고요. 1이 아니라 페이지로 돌리고요. 그리고 10으로 돌릴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아무것도 안 넘기면은 저절로 1로 세팅된다 그랬죠. 그래서 1페이지 10개를 가져옵니다. 최초로. 이렇게 10개 가져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2를 넘겨볼게요. 2 여기다가 물음표하고 페이지 이퀄 2 자, 이렇게 넘기면 이제 요 값이 페이지라는 값이 2로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여기로 저장이 되겠죠. 2가 그럼 여기가 2가 세팅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페이지 가져와지겠죠. 두 번째 페이지면 이제 299부터 쭉 나올 거예요. 잘 나오죠. 299부터 여기 이제 번호로 보면은 약간 뒤죽박죽이라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제일 마지막 게 298이었거든요. 페이지 2로 하니까 299 되죠. 3으로 해서 넘기면 또 다음 거 나와요. 여러분이 페이지를 선택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넘겨주시면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줍니다. 대강 원리 아시겠죠? 아, 내가 페이지 번호를 서버한테 적어서 보내주면 서버가 해당 페이지에서 10개씩 쪼개진 리스트를 알아서 만들어서 주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형태로 주니까 내가 받는 곳에서 이렇게 쓸 건데 그때 게시물 리스트를 얻고 싶으면은 아이템스라는 항목으로 가져야 되는구나.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징 아까 만들었던 거 요거 1, 2, 3, 4, 5, 6, 7, 8, 9, 10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페이징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 1부터 10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었었죠? 아까 A 태그로. 자, 이렇게 해서 아까 1, 2, 3, 4, 5, 6, 7, 8, 90 만들었던 거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법? 파이썬 문법입니다. 1부터 10까지 i로 보여준 다음에 거기다 링크 건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누르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왜냐면 이거 눌렀을 때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걸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원리를 보기 위해서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건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퀘스천 리스트 하고요. 뒤에 이렇게 물음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퀘스천에 리스트 하시고 물음표 하신 다음에 페이지는 몇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퀘스천 리스트 물음표 페이지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i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반복문이 i가 1부터 10이 만들어질 테니까 1에는 페이지 1로 2에는 페이지 2로 3에는 페이지 3으로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을 눌렀을 때 페이지 1로 넘어가죠. 이렇게. 2를 누르면 페이지 2로 넘어가죠. 3을 누르면 페이지 3으로 넘어가죠.
하로 넘어가면서 이게 계속 컨트롤 되죠. 이제 게시물 바뀌는 걸 보세요. 페이지가 계속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제 6이라는 링크를 딱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바뀌고요. 그러면 퀘스천 리스트라는 곳에 페이지 6을 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 값을 6으로 받아가지고 여섯 번째에 대한 10개를 가져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징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안 이쁘잖아요. 이게 이 UI가 되게 안 이쁘죠. 이 페이징을 되게 예쁘게 보여주는 게 부트스트랩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페이징의 원리를 알았고 구현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 교재로 가가지고 밑에 좀만 보시면은 저자가 페이징 UI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아까 페이징 만드는 원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이쁘니까 좀 꾸미고 싶은데 우리가 꾸미는 거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쭉 복사하셔가지고 페이징 처리 시작과 끝 코드 복사하신 다음에 어디에 넣으면 되냐면 우리가 이거 만들었던 거 있죠. 퀘스천 리스트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정확히 원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코드가 길어진 이유는 예쁘게 좀 꾸미느라 꾸미고 그냥 좀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넣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면 또 안 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여기 코드를 바꿨잖아요. 여기 페이지네이션을 바꿨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바꾼 거였고 얘 코드를 그대로 쓰려면은 다시 원복 시켜야겠죠. 여기를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다시 퀘스천 리스트로 바꿔주세요. 페이지네이션으로 이름을 바꿨던 거를 다시 퀘스천 언더바 리스트로 바꿔주시고요. 요 이름으로 사용을 하려면 라우팅 함수에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P 하신 다음에 퀘스천 뷰스 오셔가지고 요 페이지네이션을 다시 퀘스천 리스트로 바꿔주세요.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퀘스천 리스트로 다시 갈게요. 제가 여기 빼먹었던 것 같은데 됐다. 요 아이템스 꼭 넣어주세요. 퀘스천 리스트는 더 이상 게시물 리스트가 아니라 페이지네이션이라는 페이징 관련된 객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스트만 딱 뽑아서 쓰고 싶으면 아이템스라는 항목을 딱 선택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밑에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요 페이지네이션 객체에는 이렇게 이전 페이지, 현재 페이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만들면 이렇게 바뀐다 이거. 기능은 똑같아요. 이렇게 19 누르면 여기 페이지 19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좀 더 예쁘게 만들었고 뭐 이전이랑 다음이랑 뭐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좀 더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